네, 오늘은 오버플로우 검사문부터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문장은 checked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볼 건데, 오버플로우를 명시적으로 검사할 거냐 이걸 확인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오버플로우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가 발생하도록 할 건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checked라고 쓰여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문장이 오버플로우 발생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오버플로우 때 체크드 한 다음에 그 여기 보듯이 보통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unchecked라고 해서 오버플로우를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경우예요. 디폴트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면 체크를 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unchecked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로 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저희가 try catch문 안에다가 구문을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unchecked라든지 checked 요거를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혹은 그냥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띄우시고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느리네요 오늘. 자, 여기 맨 처음에 선택된 콘솔 앱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챕터 3인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예제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애를 체크하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얘가 프로젝트를 만들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지금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장을 메인 안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일단 int형의 i 하고요, max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하죠. 자, i라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요, 아래에서는 int형의 max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그 했죠, 정수형의 max 뭐 이렇게 좀 요즘 스타일로 따라가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기에다가 최대값, 원래는 여러분이 int라는 타입을 쓰고 나면 원래 이렇게 점 찍으면 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 타입에서는 C++이나 자바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int라고 하면 요 int는 스트링과 똑같은 겁니다. 스트링도 원래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 대문자로 쓰면 기본 타입이 시스템에 있는 스트링이잖아요. 얘도 int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나름 구조체로 되는데 시스템의 int32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를 이렇게 별칭으로 지금 나타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max value,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max value로 하면 이렇게 max value라는 값은 32비트로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해서 넣으시면, 아이고 선택이 안 됐네. 저렇게 해서 max value라고 넣으면 저희가 그 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값 2147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저 값이 이제 찍히게 됩니다. 혹시나 하면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console write line, write line 이렇게 해서 imax 정수형으로 된 max 변수 값을 한번 찍어봤더니 우리가 넣어놓은 그 값이 잘 찍혀요. 네. 자,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얘를 오버플로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보다 하나 더 큰 값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할 거냐면
i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imax라는 놈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놈을 이렇게 넣자. 그리고 찍기를 console.writeLine 해가지고 i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찍겠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F5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듯이 어떻게 돼요? 음수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정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음수가 된다. 이거 우리 옛날에 여러 번 본 거죠. 얘가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4비트면 111이라고 해서 얼마예요? 7이 요걸 정수로 봤을 때, 요걸 정수로 봤을 때 111이라고 해서 1, 2, 4 자릿수마다 비트 값이 있죠. 최대값 얼마에 7이죠. 그래서 정수형 7이고 이거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8인데 어쨌건 요 놈에다가 1을 더했단 말이에요. 1을 더하면 내가 요 4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수, 맨 앞을 0으로 넣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값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트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111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1을 더하면 여기 0이 돼야 되겠네. 0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요거는 요 앞에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건 음수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수를 표현하려면 이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0으로 된 비트가 붙어 있는 이 4비트를 더 붙여서 8비트는 돼야 요게 이제 어떻게 해요? 1, 2, 4, 8. 그래서 8의 자리가 돼서 얼마예요? 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7에다가 1을 더했는데, 7에다 1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정말 이렇게 1을 더했더니 아까 봤듯이 1000이 되는 거죠. 근데 맨 앞이 뭐예요? 맨 앞이 음수였기 때문에 이건 보수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면 2의 보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트를 다 뒤집고 거기다 1을 더한 값.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0, 0, 0, 1 이렇게 된 값. 이게 전체 값의 크기로 보면 얼마예요? 이건 우리가 8이에요. 8. 8인데 이 8을 계산할 때 맨 처음에 요 앞에 있던 요게 뭐예요? 부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시 1000이었던 요런 마이너스 8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1을 더해요. 마이너스 8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01. 그래서 이 값에 요 맨 앞에 비트가 뭐예요? 1이었기 때문에 이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수를 취해야 되죠. 그러면 다 뒤집어요. 어떻게? 0, 1, 1, 0. 근데 이놈이 뭐예요? 이놈이 2의 보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주죠? 얼마를 더해주냐면 1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 1, 1, 1 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요거를 읽었더니, 그러니까 요 전체를 읽었더니 값이 얼마? 7.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 맨 처음에 있던 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1이라고 하는 애를 보수를 취했더니 요런 보수가 나오고요. 그놈을 2의 보수를 취했더니 이런 값이 나와서 읽었더니 값으로는 7이고요. 맨 앞에 요걸 읽을 때 맨 앞에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이걸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있던 111에다가 1을 더하고 다시 1을 더했더니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난 여기에다가 1을 더했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보수를 취해가지고 나온 값이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값. 요거 전에 여기서 찍었던 값은
전에 찍었던 imax는 요거 더하기 전에 분명히 imax는 얼마냐면 이렇게 양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7이 있는 양수인데 1을 더했더니 음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원래 값이 더해지면 안 돼요. 값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값이 그냥 휙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 사실은 계산이 엉뚱한 계산이 됩니다. 자바는 이걸 오류로 잡아요. 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C 계열은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위험성이 있는 얘네들은 위험성이 있는 요 문장 i는 im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문장을 try하고 여기 탭키 2번 눌러서 try하고 캐치문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들고 오겠죠. 여기 try문 안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캐치가 발생하면 여기다가 콘솔로 라이트 라인 해서 예외 발생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예외로 얘가 체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딱 돌렸더니 얘는 예외를 못 찾고요.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럼 이 트라이를 쓴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할 때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아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체크들을 할 건데 뭘 체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체크를 할 거예요. 요 문장을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가는지 라고 하는 걸 체크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찍어봤더니 사실은 요걸 찍고 요걸로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봤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예외 발생이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그걸 체크해냅니다. 얘가 체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예외 발생이라고 해서. 근데 이때 발생한 예외는 뭐겠어요? 우리가 익셉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발생을 시킬 수 있죠. 자바에서는 익셉션만 있으면 안 되고 요 객체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C샵은 안 붙이고 그냥 해도 자바는 줍니다. 근데 어떤 애가 발생했는지 보려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출력을 시켜주면 이렇게 찍힙니다. 뭐라고? 예외 발생인데 시스템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산술 연산으로 인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결국 우리한테 발생한 예외는 뭐예요? 여기는 오버플로우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를 디테일하게 해주려면 여기가 익셉션이 아니라 오버플로우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를 처리해주면 더 깔끔하겠죠. 그러면 오버플로우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로 얘가 발생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바에서 배우셨겠지만 캐치는 여러 종류의 캐치가 있거든요. 뭐 하다 보면 이런 산술적인 오버플로우도 있지만 뭐 이런 거 말고 파일 열고 닫고 하면서 생기는 IO 익셉션도 있고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불안하면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예 사실은 아까 얘기해 뭐예요? 이거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언체크드라고 하는 디폴트였는데 여기에다 체크를 하지 않겠다라고 확인하면서 얘를 요 안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얘는 이렇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미 체크가 되면서 예외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아래는 수행이 안 돼요.
그럼 요걸 체크해 보려면 요걸 이렇게 잘라다가 체크드 위쪽에다가 일단 먼저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체크 안 하면서 요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돌렸더니 여기 결과 나오듯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개의 잘못된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제대로 체크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디폴트는 언체크드입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체크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약간 수식이 들어가거나 수식의 값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값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체크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확인하시는 거죠. 옛날에 C++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값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아무런 오류 메시지 없이 그냥 값을 찍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왜 찍히는지 모르죠. 왜 찍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찍히는데도 그냥 컴퓨터에 찍어주니까 맞나 보다 라고 해서 쓰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제 3.19에 있는 예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언체크드, 체크드. 얘네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트라이 캐치문을 쓴 이유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 발생하면 일로 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다룹니다. 표준 입출력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키보드 입력, 모니터 출력. 이게 표준 입출력이죠. 자, 입출력 장치가 미리 정해진 입출력을 의미하는 게 표준 입출력이고요. C샵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을 때 콘솔 리드, 요거는 한 개의 문자, 우리 이미 봤죠? 숫자로 된 걸 읽습니다. 정수형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1이라고 봤지만 얘는 아스키 값으로 얼마예요? 어쨌건 뭐 특정한 값을 가진 숫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 대문자 A 그럼 얼마예요? 아스키 값으로 65 이런 숫자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문자 A 그러면 뭐 97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받은 애는 내부적으로 뭐 35다 라고 하면 2라고 받으면 얘가 얼마예요? 32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요거 0에 해당되는 요 놈, 그럼 예를 들면 얘는 뭐 30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겠지만 30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1이라는 데서 빼기 뭘 하냐면 0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1에서 문자 0을 빼요. 그럼 이들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31에서 30을 뺐더니 나오는 차이가 1이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1을 받아서 숫자 1로 바꾸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리드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쓰냐면 2자 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뭘 써요? 리드 라인이라는 걸 쓰죠. 리드 라인. 근데 얘는 읽으면 리턴 타입이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로 받습니다. 문자열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받은 문자열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죠? int.pass 라고 하는 데다 이걸 넣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숫자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있네. 그죠? 숫자로 바꿔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은 이미 우리 쓰고 있듯이 write랑 write line인데 write line은 new line을 하나 찍어주는 거고 이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형태의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죠. 뭐 더하기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포맷을 쓰고 그 인덱스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얘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숫자 시간이라고 하는 걸 받은 다음에 걔를 맨 앞에서부터 1, 10, 100, 1000, 만으로 한번 나누고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초를 나타내서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어떻게 해요? 60초를 60개 하면 60분 하면 얼마예요? 1시간이죠. 1시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hour는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36,000? 아니 3,600? 66에 36이니까 그죠? 3,600이라고 하는 애로 나눠서 나온 몫을 우리는 보통 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분은 지금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나누고 나는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고요.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지금 프로젝트 이름은 read line 이라고 하는 애를 하네요. 자, 엔터 누르시고 자 메인 안에다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으로 우리 i 타임 i hour i second 이렇게 해서 하나 빠졌네요. 그죠? 여기 안에다가 i minutes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로부터 라이트로 받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입력이라고 그냥 이렇게 받자고요. 세미콜론 시간 입력 이렇게 받으면 기본적으로 i 타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게 지금 보듯이 쓸 땐 귀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얘가 안 보이는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타임이란 변수를 보면 이게 정수인지 무슨 타입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시간은 시간인데 정수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컨트롤 Y로 일단 줄여주고요. 자, 타임을 봤는데 우리 이미 하니까 정수형으로 형 변환할 거고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int 32형으로 변환할 거고 pass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 read line으로 이렇게 한 방에 받아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문자로 받아오면 요걸 이렇게 숫자로 싹 바꿔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사용됐으니까 여기는 밑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선언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죠. 선언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입력한다고 치죠. 11시 12분 32초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잘라서 11시 요만큼을 잘라서 12분 그 다음에 저 뒤에를 32초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1, 10, 100, 1000 이게 만 단위로 얘를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hour라는 애는 ihour라는 애는 타임으로 i 타임으로 받은 애를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 변수 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잠깐 i 타임이라는 애를 얼마? 1, 10, 100, 1000, 만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sysout으로 sysout이래. 이 버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콘솔에 write line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C샵과 자바를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로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좀 쓰다 보니까 콘솔 나오면 로그를 자꾸 쓰고요. 출력하려고 하면 시스아웃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일단 우리는 저기서 뽑아낸 iHour라는 애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F5번 이렇게 돌리시면, 잠시만요. 컨트롤 F5번 이렇게 돌리시면 얘가 이렇게 시간 입력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1시 12분 32초 이렇게 되면 요 중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온 고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11시라고 이렇게 뽑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요거 처리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하는 동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1, 12, 32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요. 요거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따로 입력 안 받고 바로 이렇게 결과 확인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뒤에다 이렇게 해서 뺑뺑이 이렇게 해서 몇 시라고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찍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걸 하고 나면 여기 hour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hour에는 요만큼이 잘려서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이만큼 남는 거죠. 이만큼 남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서 요 앞에 12를 뽑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으로 나누면.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이제 얘가 처리가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에 대한 지금 현재 나머지를 얘에 대한 이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지 않았죠. 나머지를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요걸 뽑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요. 요걸 따로 어떻게 해요? 요걸로 나누고 나머지 얘네들만 잡아오게, 모두 연산을 이용해서 잡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요만큼 잡은 다음에 요걸 다시 100으로 나눠서 요걸 또 뽑아와야 되죠.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iMean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처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iHour랑 관계없이 여기 iTime으로부터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iTime이라고 하는 애를 잡아오고요. 거기를 100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일단 그럼 iTime을 100으로 나누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요만큼이 나온다는 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더하기로 iMean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더니 컨트롤 F5번 이렇게 찍었더니 우리가 했듯이 요거는 요걸로 12를 잘라내고요. 얘는 여기를 100으로 나누니까 요걸 나눈 나머지 요만큼 어디 갔냐? 네, 여기 1112가 나오는 거죠. 1112.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요만큼만 필요하죠. 12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하냐면 이 나온 결과를 모두로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이 뒤에 요것만 우리가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돌려보면 요렇게 1112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 중에 모두 연산을 요만큼 잘라낸 거예요. 몫은 버리고요. 11이라는 몫은 버리고 나머지만. 그럼 여기 이제 초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초는 이 전체에서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i second이라고 하는 애는 마찬가지로 저 i time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하는데 모드 연산만 해버리면 요만큼 100에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 얘네들은 몫은 1112지만 나머지는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더하기로 이렇게 하시고, 더하기로 i second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서, 이걸 풀어야겠죠? 이걸 풀어서 이제 입력을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F5번으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뭐 제일 간단하게 1, 2, 3, 4, 5, 6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12시 34분 56초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12시 34분 56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을 다시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이 60이라고 받으면 이걸 뭐라고 출력해야 돼요? 1분이라고 출력해야 되겠죠. 60초는 1분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 3600이 됐다. 이건 뭐야? 1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1시간.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하면 요건 1시간 뭐야? 1시간 1분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5라고 넣으면 얼마야? 5라고 넣으면 1분 5초 라고 출력이 되면 되겠죠. 맞나? 맞겠죠? 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5000이라고 넣으면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찍힐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받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 얘는 어떻게 찍어요? 얘는 아마 0시 36분 65초 이렇게 찍겠죠. 근데 제대로면 이거를 초로 계산하면 이건 1시간 1분 5초라고 출력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옛날에 우리 자바 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똑같은 예제를 여기서는 이걸로 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자바 수업에는 이렇게 만드는 걸로 했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출력. 자, 저희 그 3장의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 형식화된 출력이 있어요. 포맷가 된 아웃풋. 우리 보통 프린트 F 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죠. 자, 포맷 형태는 여기 보면 뭐 N, W, 포맷 캐릭터라고 해서 N은 그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W는 자릿수의 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좌측 정렬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붙일 건지 왼쪽부터 붙일 건지 요거를 정하는 거고요. 포맷 캐릭터라고 하면 한 문자로 이루어진 형식 문자를 지정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형식 지정 스트링을 봤더니 요런 애가 있대요. C가 붙으면 통화 표시, D가 붙으면 뭐 십진수 형태로 표현을, E 하면 지수 형태로 표현, F 하면 고정소수점, G 하면 고정소수점 또는 지수 형태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한대요. N 하면 십진수인데 자릿수 구분을 위해서 콤마가 들어가요. 그 천의 단위마다 이렇게 뭐 콤마 들어가는 그런 거겠죠. P 하면 백분율로 나오고요. R이라고 적으면 뭐 원값과 동일함을 보죠.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뭔지. 어쨌건 부동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애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면 16진수라는 애가 출력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예제들을 한번 여러분이 출력을 해보시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가 여기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리고 더블 값으로 파이 3.14 어쩌고저쩌고 뭐 되는 애 있죠. 걔를 이렇게 여기를 요게 여기서 얘기한 0은 0번째예요. 0번째고 얘는 요 앞에서 표현했던 뭐예요? 폭 있죠? 자릿수, 폭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얘를 실제로 찍었을 때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여기 얘가 뭐예요? 이거 16진수로 찍을 때 255는 뭐야? FF 뭐 이렇게 찍겠네요. 그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출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직접 익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일일이 저랑 같이 뭐 출력까지 이렇게 찍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한 번만 돌려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예제를 한번, 이건 여러분이 만드신데 제가 그냥 이거 돌린 결과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게 지금 아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요 math.py는 그 3.14 뭐 19 어쩌고저쩌고 시작되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의 형태, 그죠? 이렇게 썼을 때의 형태. 그리고 여기 있는 0, 1, 2는 얘네랑 매핑이 되는 겁니다. 0, 1, 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거를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붙냐 왼쪽에 붙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고요. math.py를 그냥 찍었더니 3.14 뭐 그거를 이렇게 찍는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C라는 애를 넣었을 때 우리 통화량이라고 했죠. 우리 원단이니까 3.14 중에 이 소수점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달러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아마 찍힐 거고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요거 그런 표현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하나 바꿔서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가 소문자 X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소문자로 찍히고요. 아까 여기 봤듯이 여기를 대문자 X로 찍으면 지금 이렇게 소문자로 찍혔는데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대문자로 찍힙니다. 어쨌건 포맷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뭐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어떻게 표현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우리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니까 그냥 보통은 그냥 찍잖아요.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포맷을 이용해서 혹은 이렇게 포맷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만들거나 해서 예쁘게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씨뿔뿔 할 때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을 건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포맷으로 출력하는 방식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그 3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다룬 예제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다루지 않은 예제들은 여러분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예제를 일일이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미도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학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뽑아서만 해도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예제 3-23까지 저희가 한번 처리해 봤고요. 특히 요거 포맷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시험 볼 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다음에 소수점 표현하는 정도 있죠. 소수점 두 자리나 뭐 세 자리까지 표현하기, 혹은 반올림하기, 뭐 이런 것들, 버리기,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공부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여기 저희 요 3장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